세미나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주로는 인도적 상황과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북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발전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토론의 자리가 될 겁니다. 기조 발표는 우리 현재 워싱턴에 계시죠? 우리 박기 박사님이 해주시고, 우리 정대진 교수님, 이준호 총장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발표 20분 해주시고요. 두 분 지정 토론 10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인도적 상황에 관해서 우리 하버드 의대 교수이신 우리 퀴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퀴박 교수님은 재미 한인 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지 회장님. 이거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할. 2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강영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도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세미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또 1세션에서 발표 주신 분들, 또 경제적인 영향,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약간 조금 저는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제가 논의할 내용은요, 주로 실제로 이 제재에 대한 영향 자체보다는 지금 이 제재 조치를 통제하는 그런 요인, 그리고 어떤 경로가 있는지, 어떤 통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주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관심사와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또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의 영향,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물론 한국에서 왔지만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한국에 대해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그리고 체제의 생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을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한 그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체제의 생존과 또한 국가의 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일단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군사 조치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 군사력 중심입니다. 미국에서의 우선순위를 보신다면 일단 미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부분이 평화보다는 국가의 안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보와 평화라는 것은요, 일단 같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물론 평화를 원하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전략을 지금 보시면 일단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적 압박이든 경제적 압박이든 간에 오늘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것을 적대적인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미국에 있어는 이렇게 그 최대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평화를 위한 경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어떤 보험 조치라고 보고 있는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요, 이것은 체제에 따라 또 정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요. 또한 남북 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한 민족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이산 가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떤 긴밀한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가족 같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DMZ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요. 한국도 이런 경제적인 개발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또 한국의 전략을 보신다면
외교적인 것 그리고 관여 참여 정책입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을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국에는 평화를 원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압박 제재와는 약간 결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런 자신들의 입장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주체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 그리고 참여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북한에 주어지고 있는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전에는 연간에 약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1인당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둘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관리 차원에서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국제사회에서 주어지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에도 그렇죠. 많은 국제 구호 단체 또 여러 단체들이 지금 빠져나왔는데요. 북한에서는 이것을 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 무료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예를 들면 공동 금융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구호를 받는 것, 거지 국가처럼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뭔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지원을 하는 것, 공동 자금 지원 같은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북한 정부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예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북한이 예를 들면 의료 구호 그리고 보건의료 내지는 원자재, 조인트 벤처 그리고 여러 제약회사와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원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국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보건의료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북한을 돕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약간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또 지켜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압박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미국과의 그런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돕고자 이 제재를 우리가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보시면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 확실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지원을 실제로 그들에게 제재를 하는 국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주민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이 점점 더 약간 보수적인 그런 입장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제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 이 제재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표현이라는 것이 아마도 어떤 프로파간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그런 주체의 입장과 또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그러면은 누가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북한 주민에 있어서 이 고난과 관련돼서는 누가 책임을 가져야 될까요? 우선 북한 정권과 같은 경우는 보건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 북한 정권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원조라던가 지원을 계속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국제적인 제재 조치 하에서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북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산을 해볼 때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GDP의 6.5%를 보건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는 보건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관련돼서는 새롭게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이 보건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지만은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을 팔아서 주민들에 있어서의 보건을 지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있어서의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능한 찾아서 최선에 있어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고 이제 일본을 보게 되면은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관련된 의료 프로그램을 2018년 이후에 중단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이후에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캠페인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자신들이 주도해서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연간 1,0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보건과 관련돼서 지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에 있어서의 보건 혜택을 위해서 진행됐던 것인데 그것은 한 몇 년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한반도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친족에 있어서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에 있어서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대에 있어서의 최대에 있어서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최대 압박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원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정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돼서 특히 인도주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술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북한에 있어서의 기아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있어서의 책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뉴욕타임즈의 기사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골든챙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뉴스위크 일주일 전에 이 해당 여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북한에게 이러한 지원들을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줘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은 북한 주민은 계속해서 배를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 다른 미국 내부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한 서로 나누어진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에서는 어떠한 목소리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이 해당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서한을 보내서 북한과 있어서의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지난 달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1월 8일과 같은 경우에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킴 의원과 같은 경우도 한 8명 정도가 서명 동참을 했는데요. 이 서명을 받아서 어떤 북한에 있어서 정권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 대신에 잘 짜여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그리고 또한 평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 이것을 보게 되면 보수주의 언론이 되겠는데 상당히 북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서의 제재를 통해서 여성과 아동과 같은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PPE라던가 그 외에도 테스트 장비 같은 것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 있어서의 면제 조항 신청을 해서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같은 경우엔 이제 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허가를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보건 제품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빠른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4,200만 달러 정도로 해서 말라리아를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서 글로벌 펀드로 조성이 돼서 제공이 됐던 것인데 그러한 형태를 또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저와 같은 시민사회 그룹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논쟁의 가능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것과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디커플링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치 군사적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를 그러면은 중단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생각을 하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북한 내부에는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맹국이라던가 그 외 국제사회가 소프트 파워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북한에 있어서의 지원을 해줄 것을 이러한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년에 1달러 있어서의 기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도 5달러 있어서의 기부라고 하는 캠페인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이 다자적인 틀 하에서 이와 같은 제재를 북한에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건과 관련돼서 여러 정책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이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박희 박사님 발표는 항상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시간을 꼭 1, 2분 절약해 주시는데 저녁 시간에도 좋은 발표해 주는 키박 박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평정책연구소의 우리 정대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10분 부탁드릴게요. 네, 박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비슷한 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국제 관계 보편성이 만나서 긴장과 충돌, 때론 조화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특수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특수성에 입각을 해서 한목적적인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절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통일까지 바라보는 차원의 이제 촉매제로 사용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한목적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그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제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거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늘 긴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인식과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잘 분석하고 활용해서 또 뭐 긴장과 균형 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잘 공조해 가면서 제재를 한목적적으로 좀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럼 미국이 제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지난 10월에 재무부의 제재 리뷰가 나왔죠. 이제 그게 나왔을 때 의회 청문회 동영상을 좀 돌려봐도 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일단 양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한 9개월 정도 약속해서 이제 제재 리뷰를 했는데 좀 일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민주공화 양쪽으로부터 좀 쏟아지는 아마 비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북 제재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속해 봤을 때도 우리의 어떤 한목적적인 제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공화 의원 다 할 것 없이 다들 이렇게 대북 제재의 유지 강화 이쪽에 관련된 입장들을 좀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그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인식과 정책을 어떻게 우리의 그 한목적적인 제재 운영의 목표와 조화시켜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틈을 좀 잘 찾아보는 게 핵심 과제일 텐데, 그 제재 리뷰서를 좀 보고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 동향들을 좀 봤을 때 역시 좀 인도적 위기로 부정적인 효과가 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제재 리뷰 나온 거 이후에 논의 사항들을 좀 한번 이게 좀 봤더니 미국의 제재를 보다 더 이제 현대화하는 것, 디지털 기술 같은 데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새로 하자라고 하는 거에 상당량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제재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인도적 위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본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기본적인 인간의 수요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인도적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이제 목표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고 있죠. 그리고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이제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걸 전 세계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여론이고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향후 이 점에서도 좀 입각을 해서 대북 제재가 인도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북 제재 좀 재검토를 주문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의회와 행정부 할 것 없이 이런 당국 간 외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미국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국제사회 전반에 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제 전략적인 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안다. 그 역할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제 제재 대상과 위협이 스마트하고 유연해짐과 동시에 제재도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하면서 상대의 이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창조적인 스마트함을 제재 역시도 계속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재무부 리뷰가 강조했던 제재와 인도적 위기의 부정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제재가 인도적 위기로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나아가는 그런 부정적 인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재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목표와 효과들성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동맹국인 한국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다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들을 밝혀야겠죠. 그리고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대북 제재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유연한 대북 제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실상은 전방위적인 이 대북 제재를 좀 일시에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이 재검토하면서 일정 기간은 좀 유지를 하되 인도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대응하는 대응책, 보완책들을 미국과 또 긴밀히 협의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지금 뭐 종전선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종전선언의 현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회의를 품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종입장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북미 대화의 촉매제, 촉진제로 이제 우리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의 실익이 없는 그 종전선언을 받아들여서 그런 미국이 그런 북한이 요구했던 새로운 조건법을 계산법을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도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뭐 뜻은 평가하지만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종전선언이 현재 지금 북미 관계를 당장 이끌어내는데 촉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희박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좀 더 실체적인 북미 간의 그 관계 개선책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그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연락사무소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근데 연락사무소 자체도 이 정치적 상징성과 그리고 북미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생각해봤을 때 단기간에 좀 하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USAID의 평양사무소 개설 같은 것,
그러니까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신들의 제재로 인해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인도적 위기가 더욱더 점화되고 발생된다는 오명을 얻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USAID 평양사무소 같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직접 이제 북미가 그 거래를 하고 또 중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열어나가는 차원으로 이 새로운 차원으로 좀 이제 그런 협력 그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하고 검토해 나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들이 하나의 좀 또 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또 박기 교수님 나중에 토론을 또 해주실 때 그 미국 내 여론 또 거기에 대한 동향이 또 어떨 것 같은지 그런 예상과 전망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해서 이런 거 제안하고 우리가 좀 한목적적으로 우리 정책 목표에 맞게 제재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거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한국도 많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의약품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북한 농촌 현대화 등등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관심 많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 워치리스트 중에 이제 비타민이 못 들어가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타민이 핵물질 촉매제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비타민이 전략물자 워치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의약품 지원을 하고 할 때 비타민 지원하는 게 아마 조금 굉장히 좀 유익 있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뭐 비타민이 뭐 몇만 톤씩 들어가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약품 지원하는데 그 비타민 지원하는데도 이게 우리가 너무 이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성들. 북한 이미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뼈아픈 사실인데 6차 핵실험까지 하고 지금 사실상 핵능력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타민을 더 조심하자고 하면서 전략물자 워치리스트 올려놓고 인도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에도 우리가 너무 스스로 삼가하고 지양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 또 스스로 한국도 좀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촉구하고 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인도 협력을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 조건 없는 인도 협력이 뭔지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USAID의 평양사무소 개설이라든지 또 미국 정부 차원의 뭐 직접적인 뭐 백신 같은 거겠죠. 식량 지원 한다고 한다면 뭐 그 진정성을 뭐 북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공공기관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특히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토론은 우리 대북 지원 단체 한 60여 개 단체 우리 협의체입니다. 대북 협력 민간 단체 협의회 이주성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입니다. 박기 박사님 반갑습니다. 늘 좋은 말씀 저희들을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늘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대진 센터장님의 좋은 또 토론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 스스로가 아까 박기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생존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핵만은 가지고 핵만 있다고 해서 그들의 체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들은 북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 군사적으로는 핵의 문제를 가지고서 협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내부 인민들의 내부 주민들의 여론과 민심을 갖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되어지기 어렵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민심을 어떻게든지 이반되어지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2010년 이후에 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북은 2014년 남쪽 민간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개발 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박기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북은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협력 방식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민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25년 동안 북의 인도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제사회도 언제까지 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이라는 큰 협력의 방향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방향 전환은 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남쪽 대한민국 국민과 민간 단체들에게도 좋은 시그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 걸림돌이 생긴 것이 대북 제재였던 거죠. 대북 제재에 대한 원인은,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북한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증강들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대북 제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북 제재가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북만의 책임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2018년 북친구들을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에 북한 관계자들이 했던 말은 대북 제재의 경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위해선 자기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어떤 나름대로의 세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당당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자기들의 의지를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의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해구산이라고 하는 체제하에 경제 개발로 상당한 효과를 받았던 저희의 경험에 기반한다면 북 또한 핵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위협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경제 개발의 어떤 시발점으로 삼고 방향을 전환했던 것으로 본다면 일맥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 자체는 경제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되게 중요했던 것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었는데 그것이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대북 제재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포괄적인 제재를 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최근에는 표적 제재를 하는데 표적 제재라 할지라도 핀셋 제재라 할지라도 그 제재의 끝에는 우리 여성이 있고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제재의 효과가 우리가 아까 일색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목적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여파가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직면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재가 과연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 확인되어지진 않지만 북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지금 북 내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금씩 스케치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어지지만 다시 아사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곡물 생산이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측면에서 아사자가 나타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심들의 동요가 있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감, 위기감이 계속해서 팽배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저희 남쪽의 민간단체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협력하고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만을 제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간 단체들의 활동 또한 상당히 많이 제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재정 확보라든가 후원자들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대해서 동참하는 여러 가지 동의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업 구상이 상당히 다 좌절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상호간에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인도적 지원, 남북 교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의 협력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어떤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다 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북측의 협동농장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이게 제재 문제 또 남북한의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인 경색 국면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북한 친구들한테 5, 6년 후에 다시 가서 그 사업을 재개하자고 얘기했을 때에 협동농장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남쪽 단체 또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 안에서 배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농장이라든가 저희 사업에 있는 협력 기관들은 어디를 선택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사회나 한국사회, 한국 민간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못 받으면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은 남쪽 민간과의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한 번 약속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신뢰에 기반되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접점에서 민간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신뢰 형성이 관 차원,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디딤돌이 되거나 그것이 배경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민관의 협력이 중요한데, 민의 신뢰가 깨지면 관 또한 그 부분을 배경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고민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이 남북한 당국의 어떤,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북한의 어떤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데, 민간의 신뢰 형성이 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측면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재가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면 과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 제재 안에 한국 정부와 한국 민간의 역할은 또 분리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누구는 제재하면서 누구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되고 한국 민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와 민간은 또 연대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구축되어져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북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역할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 한국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좀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북한의 백신 지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만의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과거의 경험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을 위해서 북에게 무엇을 주는 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기후변화 대응 이런 차원들은 글로벌한 이슈고 한반도 구성한 전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고 동북아의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북도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제는 상호 호혜적인 문제이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지원이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위해서도 코로나 백신 또는 그 관련되어진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보건 전문가로서 박기 박사님한테 그 제안을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주성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출신이지만 한국의 NGO들이 갖고 있는 대북지원 NGO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북한의 삼중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엔 제재, 코로나, 뭐 연이은 자연재해인데 한국 대북지원 민간단체도 삼중고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후원자의 극감에 따른 동력의 상실, 또 제재로 인한 인도 지원의 소라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북한과의 대화단으로 통한 신뢰의 상실,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정보의 갈등은 없는 거죠. 좋은 관계죠. 정보의 관계는 사중고는 없는 걸로. 하여간 현 정부도 5개월 남았습니다만 현 정부와 뭐 신나게 같이 일을 해야 될 4년이 후딱 지나가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특별한 유튜브 시청자 질문 없습니다. 우리 박기 박사님께서 5분 안에 두 분의 토론과 또 마저 하고 싶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제가 우선 정대진 센터장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제안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와 같은 경우 그리고 USAID와 같은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같은 것들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하나의 그 오피스를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안보리와 관련돼서 이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미국 내부적으로 살펴볼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인 옵션으로 이와 같은 연락사무소를 연다던가 아니면은 오피스를 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주성 사무총장님과 관련돼서는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북한 정부가 실제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만 안과 관련된 안디 백신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홍역과 같은 경우도 이것이 퍼졌을 때 국가적으로 해당 백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RNA, 마더나라든가 화이자 백신과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성이 높고 그리고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나오기 전에는 북한과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시노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능성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효과성과 안전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옵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mRNA 백신, 즉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화이자를 코백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있어서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물량이라고 하는 것 한 300만 샷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인구에 있어서 20%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것은 6천만 더 이상에 있어서의 도수를 모더나와 화이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에 있어서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키박 박사님의 마지막 발언, 소위 2,300만이 아니라 6천만 도스라고 그러셨죠 아까. 그래서 북한 인구가 이른 시간 내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인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소위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 NGO도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45분에 걸친 이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늦은 시간 10시입니다. 우리 워싱턴 시간 10시인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키박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3세션이 약간 중간에 필요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분, 예, 그렇죠? 예, 10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해준 키박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굿나잇 닥터 키박.